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실 영상 수계는 바로 난화입니다. 그동안 난화는 민족사학계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던 그런 강이죠. 폐수의 조건 중에 많이 알려진 강은 난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영상 보셨던 조백화, 이 두 개 지역이 대단히 많이 언급이 되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학계는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장을 가보면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의 위치와 낙랑군의 위치는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북한의 평양 쪽, 한반도 북부와 평양을 설정한 것이 바로 한국사학계의 주장이고, 이 한국사학계의 주장을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동북공정 논리로 성공시킨 데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학계도 결국은 뭐냐, 자기들 역사책에서는 폐수와 낙랑군은 절대로 평양으로 안 나오는데, 한국의 사학계에서 조선의 학자들, 유학자들이 주장해준 그걸 바탕으로 조선 총독부가 논리를 완전히 설정하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한국의 사학계에서 평양에 낙랑군이 있고 그쪽에 폐수가 있다는 쪽으로 주장해줬기 때문에 중국 사학계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한국의 사학을 받아가지고 맞다, 한국의 말하는 지금의 북한 영역은 고대 중국의 영토다라는 논리로서 이번에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한반도 북부 평양 낙랑군 폐수를 주장했던 한국 사학계에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꿀멍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절대로 동북공정을 대응을 못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죠. 왜? 자기들이 주장한 논리 가지고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고, 지금의 중국의 교과서에 한반도 북부는 고대 중국의 영토라고 표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말을 못하고, 이것이 더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자기들하고 관련된 이 설을 부정하면 무조건 유사사고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기까지 갔는데, 그것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민족사학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봤느냐, 바로 요서설이죠. 요서설을 바탕으로 물론 이제 중앙에 요동 관련된 중앙 심량이라든 이쪽 중을 부분을 주장해준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고구려의 폐수의 조건은 바로 저쪽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사료를 가지고 또한 고대 해안선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들은 뭐냐면 제일 접경지가 말 그대로 오늘 소개는 난화하고 밑에 조백화,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더 차 있다면 더 내려갈 수 있다 해가지고 더 밑으로 가는 분들이 최근에 있죠. 보면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으로 학술 논쟁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논쟁은 필연적 조건이죠. 그래야만 학문은 발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압록강설, 청천강설, 대동강설, 물론 일본 역사학자들이 기본이죠. 압록강설은 써다 소키치, 그걸 이렇게 계승한 사람은 노태돈, 청천강설은 이만희시류 금서령이었고 이병도씨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강조를 했고, 대동강설은 이나바 이와기치, 대부분 정한론자들, 반도사관을 주장했던 1인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대로 광복우에 이어져 이렇게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화 쪽에 갈려가지고 대능하냐, 이 부분은 정인보 선생, 리진이 이런 쪽으로 북한 학자 리지린이 이 영역을 봤습니다. 난화는 윤내영 교수님이 고조선사를 연구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난화 쪽. 윤내영 교수는 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 그대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북한 학계에 빨갱이설을 따른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받았죠. 하지만 학문의 세계는 빨갱이 그런 걸 떠나서 현장이고 가서 연구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화 밑에 조백화가 있죠. 조백화. 그래서 수경에서 말하는 영역은 적어도 역사학을 연구한 분들은 대부분 난화 아니면 조백화 쪽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학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알지만은도 절대로 요소를 갈 수 없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계속 한반도 북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됩니다.
자, 나나는 여러분들 보시면 저쪽입니다. 위에가 두 갈라졌고요. 조백화도 위에가 이제 조하고 백화 갈라져 가지고 합쳐가 내려오는데, 나나도 물결의 흐름을 보신다면, 수계의 흐름을 보신다면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나나냐 아니면 조백화냐 이런 쪽으로 가지고 많이 압축을 해가지고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뭐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수경이 말하는 물이 빠지는 흐름하고는 완전히 반대하죠. 반대이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수경의 그런 논리로 본다면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은 후보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물결의 흐름이 거꾸로 흐르게 해가지고 바다로 빠지고, 나나 쪽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나가 바다로 빠지는 방향하고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물이 빠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뻔한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수경줄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어디로다? 바로 요동이 아니라 그걸 한반도 북부라고 설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동안 학문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민간인 이사장들이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뭐 이렇게 임명해 주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6년까지 김호섭 이사장이 있을 때는 이 시민들 간의 이제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민족사학회, 시민사학회하고 자기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내세운 학자들 여러 명을 내세워가지고 패센터에서 계속 이런 쪽에 토론을 해왔습니다. 논쟁을 하고 뭐 고함도 왔다 갈 수 있죠. 보면요, 시민들은 분노해가지고 앞에서 고함 지르고 있고, 하지만은도 이런 건전한 논쟁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김호섭 이사장 때는 계속 이런 쪽에 학술 논쟁을 공개적인 토론장을 벌려가지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가 폐기된 이후로 시민사학을 유사사학이라고 규정해가지고 학술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김도영 이사장 때죠. 보면요, 인터뷰 때 아예 유사사학이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절대로 시민들과의 논쟁, 학술 논쟁을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따로 놀았죠. 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입니다. 그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에는 어떻게 박아버리느냐, 말 그대로 한반도 북부는 중국 땅, 낙랑군 속현이라고 다 했고, 그리고 이제 4세기 이후는 이에도 신라 백제 가해가 없는 걸로 지도에 표기해가지고 말 그대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했던 1인 학자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4세기 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해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도에 표기해 줘 버렸죠. 지도의 무서움은 뭐냐면 영역이면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사실화되는, 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도죠. 이렇게 지도를 편찬했고, 그리고 낙랑군에 이어서 조위, 그 다음에 진나라까지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영토였다고 인정해 준 지도가 바로 동북아 역사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토론까지 맞춰져 가지고 결국은 또 독도가 빠졌다는 것까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도는 폐기가 됩니다. 영원히 쓸 수 없는 걸로 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47억 지도를 다시 추진하겠다, 다시 만들어내겠다, 그대로 살리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동안 사이비 역사학자들에게 휘둘렸다, 시민사학을 완전히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단절을 선언을 합니다. 이 양반이 이사장이 된 배경은 물론 이제 대통령과의 이제 학교의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것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소문만 돼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를 본다면 이 양반이 이제 연세대 쪽에 있었고,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인맥을 타고 했던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47억 지도의 문제점을 숨기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를 뺐고 한반도 북부가 중국 영토라고 표기한 그 내용을 빼고 차라리 시민사학을 어떻습니까? 시민사학을 사이비 역사로 몰아가지고 그 역사를, 그 지도책을 다시 내겠다는 쪽으로 취임 발언해가지고 대단히 충격을 준 인물이 지금의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사장입니다. 물론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렸죠. 단절돼 버렸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시민 역사가 무조건 사입이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평양 낙랑군 주장은 안 한다, 무조건 사입입니다. 유사 사입이고요. 보면요, 요소설을 주장한다, 무조건 사입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동북아 역사재단 관련된 학자들, 그리고
또 이제 이현중하고 같은 라인을 삼고 있는 그런 대학의 교수들, 이런 양반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동북아 역사단이 나름대로 47억 지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발단은 폐수를 한반도 북부로 설정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낙난군을 평양으로 설정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절대로 한반도 북부 낙난군과 그리고 폐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폐수 이 내용을 선언하는, 이게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계에서 모든 학문이 만들어졌던 논리, 논문은 다 폐기되어야 될 그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평양 낙난군 그리고 한반도 북부 폐수설은 한국의 역사계에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라도 영원히 품에 안고 가야 될 학설입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난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뒤에, 제 뒤에 흐르는 강이 바로 난화입니다. 고대 폐수, 우리 이제 고조선과 중원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폐수인데, 이 폐수를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의 대동강, 한반도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난화와 조백화 둘 중에 하나다라는 쪽에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사료를 공부하신 분들은 난화는 지금 이제 윤내인 교수님하고 북한의 리진인 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백화 부분은 여러분들 어제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영상에 대해서 많은 또 학자들이 접근 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뒤에 이게 흐르는 강이 바로 난화,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지금 무예라 해가지고 두 개의 강이 지금 여기서 겹칩니다.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쪽으로 빠져나가죠. 저기가 바로 여러분들 난화고, 여기는 이제 무예라 여기서 합쳐가지고 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얼음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여기는 완전히 겨울 꽁꽁 얼었을 정도, 물만 좀 중간에 흐르는 정도. 여러분들 지금 난화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난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난화, 고대 폐수의 하나로 비정되는 난화를 보러 가는데, 지금 여기는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한 영하 15도 정도 될 정도로 대단히 춥고, 모든 강이 지금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기가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듣던 난화입니다. 난화고, 이쪽에가 이제 무열하, 요리 강이 이제 여기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역사 고대사의 폐수의 하나로 비정되는 난화입니다. 난화 지역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난화를 이제 보셨죠? 자, 이제 난화 다음 장소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하면 5시간 이상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북도로 떠나서 쭉 이제 역사 영역을 또 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난화를 떠나면서 마지막 영상 다시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이 쭉 내려오고, 자, 보시면 저쪽이 내려오고, 여러분들 보시는 저 중간으로 쭉 흐르는 저 강이 말 그대로 지금 난화입니다. 역사적 영역, 폐수를 이야기할 때 난화냐, 아니면 조백하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처럼 대동강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거의 다 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사료 공부를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대동강 타령을 하면서 난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를 뭐 이야기하면 무조건 유사사입이라는 쪽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학계 현실이니까요. 중국의 역사 현장을 와봐야 고대 폐수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나냐 조백하냐.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담고 다음 지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나가 저기서 이제 쭉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저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예라가 흘러나오고, 자, 여기 이제 합쳐 가지고 나가는데 나나의 물줄기는 저쪽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쪽 이동해야 됩니다.